안녕하세요. 약먹은 토크의 김주환. 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신박한 국산 남성 성기능 치료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장은 사실상 비아그라랑 또 시알리스 이 두 개의 약품이 거의 양분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 이 야성에 도전장을 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격수 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수비를 하게 됐는데요. 네, 수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관심 갖지 않는 분야라 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 오늘 제가 많이 불리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전문 분야인 뭐 이렇게 오늘 김 기자의 얘기를 잘 들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저는 이 개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서 도대체 뭐예요? 저분이 이제 지금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41거든요. 그러면 뭐 민감 정보긴 한데 충분히 이제 이 약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잘 아시는데 모른 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 약은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발기부전 이미 약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조루증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약 하나로 일망타진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합쳐놓은 거죠. 이 약 같은 경우에 좀 진행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임상 3상이 이제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고요. 연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일단 시장에 이제 약이 다 있는 거잖아요. 조루증에 먹는 약도 있고 발기부전에 먹는 약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합치는 것도 웃기고, 기존에 이제 쓰는 제품들도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른다고 했지만 일단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제품들은 불편하지 않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뭐 그걸 합쳐서 하나로 먹어야 되나? 아직 확실히 이걸 뭐 무슨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일단은 뭐 좀 설명을 좀 나눠서 좀 드리면 조루증 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존재 자체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저도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좀 감내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남자들 사이에서 많이 통용되어 온 그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있죠. 이걸로 좀 해결을 해온, 좀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좀 많이 사용해오고 했는데 접근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계속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비아그라가 나옴으로써 고개 숙인 남성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약으로서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일단 이 두 가지를 해결한다는 건 두 가지를 앓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 시장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약이. 그럼 실제로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 업체는? 이거는 뭐 업체가 보는 시각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그 학계 조사 자료가 있어요. 이걸 좀 가지고 왔는데 세계 남성 과학회 뭐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이 학술지에서 이제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발기부전 환자 중에 절반 정도가 조루증이 수반이 되고 있고 조루 환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또 발기부전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빈도의 환자들이 조루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조루증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꼭 이렇게 예를 들어 시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질병이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약도 안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원사이드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비아그라 처음 나왔을 때 외국 잡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굉장히 그게 남성을 위한 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여성을 위한 약이라고 소개가 되고 또 광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약이 광고가 되는지 허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괜찮지 않아? 나는 만족스러운데 라고 생각했지만 파트너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환자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좀 이해됐네. 가정의 행복과 그런 걸 다 도모하려면. 이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약을 이제 개발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개발할 때?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루증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맨 처음에 개발했던 얀센이 개발을 했고, 이 회사가 두 번째로 개발을 했어요. 그 약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발기부전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내놓으면 어떨까? 왜냐면 조루증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없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약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얀센도 한국에 진출했다가 다시 철수했다가 다시 또 재진출했다가 이걸 반복했습니다. 매출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합쳐서 만들면 어떨까?
좀 힘세고 오래가는 그런 약을 한번 만들어 보면 발기부전 그 시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이제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는 게 조루증 약이 안 팔리니까 거기다가 좀 하나 덧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대단한 아까 말씀한 소명 의식이 아니라 그냥 물건 안 팔리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결과물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비아그라 생각해 보면 우리 비아그라는 약을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게 뭐냐. 예, 예.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약의 존재를 모른 채 병원을 방문해서 제가 발기부전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좀 처방 좀 해주세요 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 뭐 약 하나 처방해줄게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약이 처방되고 판매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이미 그 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좀 처방해주세요 이거거든요. 환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그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바로 약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 그 약을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뭐 조루증 약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좀 스마트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이제 조루증 약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게 안 팔린 거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두 가지 문제죠. 환자의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되고 여기 공급이 있었는데 요구가 없었다고 물론 그건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일단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길래 이게 약도 안 팔리고 약 효능의 문제는 아닌 거죠? 약 효능의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해봤는데 남성 성기능 이 치료제 시장은 발기부전 치료제 쪽으로만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의사의 인식도 그렇고 환자의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발기부전이 있으면 가서 뭐 비아그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처방을 받고요. 조루증이 있어도 가서 그냥 비아그라 주세요 이렇게 처방을 받는 상태고요. 둘 다 있어도 그냥 비아그라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팔리는 거예요. 이 시장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이 오로지 발기부전제 하나만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거나 약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약을 여러 개 섞어 먹는 건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필요한 약을 각자 알아서 그냥 하나씩 먹으면 될 텐데 뭐 조루증에 예를 들어 진단을 받았으면 조루약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라고 이제 그 차라리 마케팅 전략을 바꿔서 조루증에도 필요한 약들이 있다. 이거 발기부전 약 먹으면 안 되고 조루증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케팅의 변화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으로 약간 위험성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괜찮은 접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맞아요. 뭐 그렇게 시장이 좀 잘 형성이 됐다라면 이야기 나올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일단 인식 자체가 없고 또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 그러긴 너무 아깝고 또 이거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복합제를 내놓은 거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뭐 비아그라 같은 뭐 발기부전제 같은 게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 정에. 근데 이제 이거를 아시다시피 이벤트 전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른다니까요. 조루증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때마다 먹어야 돼요. 근데 가격이 이것도 한 5,000원 정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에 이벤트가 30번이다. 그러면 이게 두 알씩 먹는다 치면 이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담인 거잖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합쳐가지고 기존에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가격으로 내놓겠다 이건 거죠. 그러면 굉장히 가격 부담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이제 마케팅 하려면 가격을 너무 이렇게 뭐 내가 뻥튀기 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뭐 한 달에 30번으로 계산하는 건 이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약이 필요한 시장 이렇게 연령대가 적어도 30대 이상 40대 이후에 이제 수요가 많은 건데 그 수요에서 한 달에 그런 이벤트가 뭐 30번에 있다 하는 것 자체가 과장이고 뭐 있어봐야 뭐 한두 번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결론은 여기는 이제 가격 경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얼마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이벤트 회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세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이벤트 회수를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평균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격은 한 3,000원 정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측에 물어보니까 발기부전 조루증 치료제 자체가 약가 적용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좋습니다. 뭐 합쳐놓은 것도 좋고 다 한데 뭐 예를 들어 효능이나 뭐 이런 게 더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기존의 약들이랑 비슷한 성능을 가졌는데 그냥 합쳐놓은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시장 지배자들이 있는데 그 시장을 이 약으로도 이렇게 뚫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유사한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88도 있고 뭐 아시죠? 뭐 서거라 뭐 몇 쭉 있는데 그런 약들이 전부 다 일변도예요. 하나 뭐 그냥 힘세다 이건데 이 약 같은 경우는 힘세고 오래가는 약간 에너자이저 같은 느낌인 거죠. 3,000원짜리 알약을 하나 먹으면 정말 힘세고 오래가는 슈퍼알약 이 컨셉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시장에 이제 약간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좀 아니, 다양성을 아니면 주는 그 멘트 자체가 이미 고루하잖아. 거기 새롭지가 않아. 일단 그 마케팅 멘트가. 이 시장은 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다른 전략 없어요. 그런 거야 뭐.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뭐 힘세고 오래 가서 이제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요하지 같은데 않다가 아니라 그런 마케팅 용어를 내세우는 건 이미 그거 많이 다 들어본 용어잖아. 뭐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문구잖아요. 다 그렇게 다 사용되는 용구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 컨셉이 없잖아요. 아니지. 왜냐면 있지. 이미 기존의 제품들이 다 그런 컨셉으로 나온 제품들인데. 하여튼 뭐 이건 그렇다고 치고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 차별화된 뭔가 마케팅 전략이 마케팅은 아니어도 어떤 판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마케팅 아까 전략은 말씀드렸고 가격 전략도 이제 1+1인데 3,000원 굉장히 획기적인 가격인 거거든요. 가격은 진짜 인정합니다. 근데 영업 전략도 이 회사도 이제 나름 이제 영업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이제 그 동구바이오 제약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MOU를 맺었는데 그 사업 제휴를 맺었죠.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가정의학과 이런 데도 지금 거의 1등 업체거든요. 전문의약품으로.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 비뇨기과만 되는 데 잘 없어요. 피부 비뇨기과 뭐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약들이 사실 가정의학과하고 피부과에서 굉장히 많이 처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손을 잡아서 각자의 영업망을 이용해서 각자 영업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기로 지금 이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인 또 질문을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임상 결과가 좀 어땠던 건가요? 임상은 이제 3차까지 이제 끝나고 출시 계획 준비하는 거죠? 예, 연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어떤 좀 내용이 좀 있나요? 임상 결과는 뭐 말 그대로 힘세고 오래가고 전혀 문제가 없는 어차피 이제 기존에 있던 약물들에 합쳐놓은 거기 약이니까. 때문에 부작용만 없으면 이건 넘어가는 약이라서요. 그럼 국내 뭐 시장은 어차피 진출이 이제 확정이 된 거고 이제 어차피 글로벌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이런 게 벤처들이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도 있나요?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은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 임상 자료가 통용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남미라든가 또 뭐 중동이라든가 남미 같은 게 17개국에서 그냥 그대로 통용이 되고요. 중동에서도 7개국이 국내 임상 자료를 그대로 이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좀 쓸 수가 있고 이런 국가들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제 큰 시장이 이제 결국엔 미국하고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호주 정도에서 다시 이제 추가 임상을 해가지고 이 국가들은 또 그 뒤에 또 진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아까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이 반응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 확답을 못 하겠는데 그럼 뭐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제 국내는 한 2,500억,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3조 8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3천원 정도 아까 내놓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회사의 생각은 그건 거예요. 공격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했을 때 침투율 한 10% 정도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10% 정도만 나와도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게 자기네들이 개발한 신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ROI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럼 이렇게 회사 자체는 이렇게 시장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게 일단 어느 정도 역할만 해도 회사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군요. 회사의 DNA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어쨌든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건데 뭐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이제 지금 뭐 정리하면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예. 저 이제 시장 규모 말씀해 주셨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특허 받은 것도 짧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경쟁자 출현이 예상되는데 그런 준비는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 회사의 특허 기간 남아 있는 게 한 6년 정도 있어요. 그래서 6년까지는 이 복합제 자체는 이제 다른 기업들이 진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보호받는 시장으로 보셔야 되고 다른 회사들이 만약에 그 특허 이후에도 뭐 개발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조루증 치료제 있죠. 이거를 한 대가 이제 전 세계 2개밖에 없잖아요. 얀센하고 CTC 바이오. 그래서 기술 도입을 하거나 또 뭐 임상을 해야 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자체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어떻게든 6년 내에 이제 경쟁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허가 풀리면 그러면 6년 안에 어떻게 됐거나 시장에 안착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뭐 단순하게 우리 특허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그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6년 뒤에는 경쟁 제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 물 없이 입에 딱 녹여먹는 필름 제제 있죠. 이 회사가 이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가 뭐 이뇨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용 뭐 비타민제라든가 이런 걸 다 이걸로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이 필름 제제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 3군데, 글로벌 이야기도 한 13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데 요 제제를 그런 필름 제제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벤트 전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번잡하게 알약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가방에 이게 지갑에 딱 넣어서 가져가서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입에 녹여서 먹는 물 없이도. 그러니까 크게 티 안 내고 이제 좀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내놔서 경쟁자를 좀 따돌리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거나 출시, 그다음에 출시 이후 특허가 끝난 이후 이런 전략들이 다 수립이 일단 돼 있다는 거네요. 뭐 일단 계획대로만 된다면 충분히 어떻게 됐거나 지금 조류증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건 말씀하니까 뭐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시장 자체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지만 분명히 그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조명하는 것 자체로 저는 이 업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뭐 시장의 이제 뭐 성패 여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뭐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약간 의구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좀 이렇게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약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치료제로서 이제 저희가 알려주는 정보를 드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증상을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발기부전대 제 1변도였던 또 비아그라의 아류장만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특이한 또 특색 있는 제품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또 자체 신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ROI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관심 있게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어쩌다 보니까 39금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조금 중간에 너무 야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 잘 가려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산 조류 발기 복합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치료제 관점에서도 투자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른 기자들 또 양버건 토크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